오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폭우 대책과 주의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은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곳은 청주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차량 고립 사고 네네. 소식인데요. 1, 2 지하차도가 물에 다 잠겼는데 어쨌든 지금 2 지하차도 쪽에 피해가 집중돼 있으니까 지금 상황 좀 개선된 게 있을까요? 지금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오후 6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5대가 지금 침수가 돼 있고요. 거기에 또 11명이 실종자가 지금 접수됐거든요. 그러나 지금 15대의 어떤 차량 침수되는 거는 어떤 CCTV로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세히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1명의 실종자가 접수돼 있는데 이제 구조한 다음에는 인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CCTV로 차내를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예, 추가로 집계되는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야간이라 구조 작업이 쉽지는 않을 텐데 현재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야간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특히 흙탕물이 돼 있고요. 특히 야간에는 뭐 아시다시피 밤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 작업이 쉽지 않고 게다가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일단 야간 작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야 확보가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그 사진 속에서도 급박했던 그런 상황이 보일 수 있을 만큼 양쪽으로 터널 안에 쪽으로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네. 내리는 물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뭐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내리는 빗물에 의해서 이제 지하차도가 물이 쌓이는 게 아니고 그 비에 의해서 옆에 있는 뚝이 무너져 가지고 예. 동시에 예. 내리거든요. 그런데 네.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지대로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은 뭐 시간당 강수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합니다만은 낮은 지대에 물이 쌓이는 것,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초당 몇 센치가 이렇게 쑥쑥 올라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3분 전에 뭐 통화를 해서 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3분 뒤에 이제 통화가 주돌되는 아주 이런 상황이 3분, 몇 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예.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피해자들이라든지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면은 실제로 순식간이라는 네. 단어를 모두 다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은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선제적인 조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발표는 했거든요. 지금 뭐 올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뭐 여기도 보면은 지금 400mm가 지금 비가 왔습니다. 하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제를 했으면은 좋았는데 그 통제를 못한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전관리자나 시나 정부가 지금 위험 상황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할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만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걸 지금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할 정도로 위험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인근 일대가 거의 물바다가 된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2, 3분 만에 지하차도에 물이 완전히 들어찬 것으로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물이 찰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물이 낮은 곳으로 물이 전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은 물이 모이겠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차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2, 3분 만에 물이 쌓이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차가 들어갔죠. 들어가면 물이 점점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도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 문에 예. 예. 절반 정도가 쌓여 있으면 이제 탈출하려고 문을 열겠죠. 근데 문이 안 열립니다. 아하. 안에서는. 압력 때문이죠. 이제 수압 예. 때문에 문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유리가 열려 있었다면 물이 들어와서 수위가 맞아지면은 수압이 균등하기 때문에 잘 예. 열려지거든요. 근데 문이 만약에 닫혀 있었다, 유리창이 그렇다면 지금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상황이 기급한 상황,
같은 상황이 되고 예. 있었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물차 운전 생존자 진술을 들어보면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화물차의 경우는 차 문이 일반 승용차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차 문을 열 수가 그렇죠. 없지 않을까. 네, 그렇죠. 면적이 넓으니까는 수압도 높고요. 예. 예. 근데 또 아쉬운 건 요즘은 전부 유리창을 열려고 해도 자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동이 전기인데 이렇게 만약에 물이 들어왔으면은 전기도 오프돼 버리면 예.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단지 유일한 방법은 깨야 되는데 그 순간 위험한 상황에 뭐 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뭐 있겠습니다만 예. 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사실상 6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네. 당국이 설명을 했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사고가 난 궁평 2 지하차도는 주변에 미호강으로부터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 주변에 제가 그 위성 사진 지도를 보니까 다 논밭으로 평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은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침수 10분 전에는 바로 옆에 미호천교 하천 수위가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한 10m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네. 사고 4시간 전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네. 그게 왜 여기에 중요성을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마음만으로 안 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태원 압사 사고 났어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수십 번의 전화를 받아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날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보가 발령이 됐고 예. 몇 시간 전에 수위가 올라갔는데도 예. 이 물이 넘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올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경고가 됐는데도 피해가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대책은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은 앞서고 안전해야 됐다라고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한 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슴 아프지만 일이 일어난 후에야 또 네. 실감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막으려면은 제도적으로 좀 어떤 게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3년 전에 부산에서도 똑같은 거의 상황이거든요. 7대가 침수되고요.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또 다시 반복되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비가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는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에 대한 대책도 좀 과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비가 내리는 예보량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예보량에 대해서 피해는 예측을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비가 1시간에 하루에 400mm 온다라는 것은 예보가 다 되는데 이 비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니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예측도 하고 예측이 나오면은 우리가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 궁평 2 지하차도, 오송 지하차도를 제가 뭐 되게 특이한 모양인가 해서 제가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드뷰를 보니까 네. 평범한 전국에 수없이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형태의 그런 지하차도예요. 네. 모든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차량 운전 시에 어떻게 최소한의 좀 대비 요령, 그렇습니다. 대처 요령이 있을까요?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안 들어가는 게. 네. 예. 그러나 이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들어갈 때 문을 열어놓고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창문을 창문을 내리고 열어놓고. 진입을 하라. 네. 예. 도화가 아닌 창문을 열어놓고 유리창을 내려놓고 그러면 예. 침수가 되더라도 이미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위가 똑같아서 수압에 큰 힘이 걸리지 않고요. 우리가 또 바퀴에 뭐 2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침수가 됐을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하는데 맨 처음에는 별로 침수가 되지 않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대처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만이 이 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면밀히 이상이 되면은 뭐 통제를 한다라는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은 지하차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부득이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창문을 내리고 가는 네.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예, 라고 행동 요령을 전해 주셨고요. 며칠간 지금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해서 토양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물러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진 상황인데요. 네.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걸 주의해야 합니까? 네, 지금 우리가 토양에 이제 물을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분 포화도 여러 가지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물이 장기간에 거의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장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 반복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거의 이 산에 있는 토양들이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금 부실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간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절개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 산 무너질 수가 있을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지금 같은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는 대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대피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징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산에 이렇게 산사태가 나는 것은 분명하게 징조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징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차를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예. 차가 가기 때문에 소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굉음 같은 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겉으로는 이상이 없지만은 그 토양 산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물이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 때는 비가 오면 거기는 항상 물이 나왔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이 안 나올 곳에 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산 안에 있는 물길이 파괴로 인해서 지금 바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위험 징조로 볼 수 있고요. 또 평상시와 다르게 뭐 돌이 하나씩 떨어진다 할지 아니면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뭐 경사지게 있다는 얘기는 예. 지금 모든 상황들이 무너지기 어떤 직전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뭐 신고를 하고요. 또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변동사항 있는 것 포함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